저는 일본 일주 세 번째 섬 혼슈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오사카를 시작으로 혼슈 여행의 첫 줄을 써내려가는 중입니다. 넘치는 사람들의 활기, 그리고 저마다 다른 개성들로 온통 거리를 메우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현지 한일 부부께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현지 가정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40일 동안 쌓였던 여독을 씻어내고 일본 최북단 소야고까지 향하기 위한 재정비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그럼 한일 부부 영철 미야코님의 집에서 함께 머물러 보실까요? 야, 너 여자친구 있어? 아니? 니혼이 이슈 다이조부? 오케이. 마이 백시트. 괜찮아요. 이튿날 저는 오토바이 정비에 필요한 물건도 살 겸 영철님과 시라하마의 아름다운 해변가를 둘러보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요. 원래 오늘 날씨가 완전 흐림으로 예약돼 있었는데 우와 조금은 특이한 경험을 시켜주겠다는 영철씨. 그 꽁무니 뒤를 쪼르르 쫓아 고속도로로 향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 고속도로가 아니라 무료 고속도로입니다. 일본 고속도로는 한국과 약간 다르게 그 구간별로 무료인 구간이 있고 또 유료인 구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료인 구간만 지나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속도로를 몇 번 타봤잖아요. 근데 이 일본의 고속도로는 제가 탄 것들이 좀 특수한 경우였는지 모르겠는데 왕복 2차선인 경우가 진짜 많고 또 제한 속도가 70, 80인 경우가 진짜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의 동행, 믿고 의지할 선장님이 생긴 탓인지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동안 고속도로 무료 구간을 타고 이제 톨게이트 같은 곳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 모습 또한 참 특이하게 다가왔습니다. 무료 고속도로라서 이 지금 톨게이트 중간으로 갑니다. 이건 참 특이한 경우네요. 이후로도 시원히 뻗은 도로를 지나 엔진 오일을 구매하기 위한 마트에 도착을 했는데요. 다 왔나 봅니다. 여긴가? 이 코난이라고 불리는 홈센터는 한국으로 치면 철물점 같은 곳인데 집이나 생활에 대한 다이용품들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전문 용품점이 아니라 종류가 다양하진 않지만 이런 마트에서 오토바이 엔진 오일을 구매했던 경험은 정말 특이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일은 다 샀고요. 이 근처에 맛있는 우동집을 소개시켜 주신다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게도 제가 40일 동안 일본 여행을 하면서 대부분의 식사를 편의점에서만 해결했기 때문에 혼슈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일반 음식점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저희는 카마아게 우동, 한국어로 풀이하자면 속가마 튀김 우동이라는 것을 시킨 것 같은데 그 이름처럼 정말 크지 않나요? 마치 전통 목욕탕에서나 있을 법한 대야에다가 우동을 담아서 주는 느낌? 여기서 고명 같은 걸 넣는 거구나. 이 카마아게 우동은 소바처럼 양념에 찍어 먹는 방식인데요. 마련된 셀프 코너에서 대파, 튀김 부스러기 등 여러 가지 고명을 추가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셔가지고 같이 먹는 건가 봐요. 오사카의 사무엘님과 영철님 덕분에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를 지워내고 시라하마의 해변가를 향해 함께 스로틀을 돌리기로 합니다. 우동 정말 감사하게 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저희는 이 근처 시라하마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갈 겁니다. 거기 해수욕장이 완전 백사장인데 모래가 새하얗대요. 그게 현지의 모래가 아니라 그 새하얀 모래를 호주에서 사다 쓴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여기서부터 시라라하마 해변까지는 다소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금방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이곳의 경치는 동남아 어느 해변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해 보였습니다. 와. 여기 뭐 서핑이랑 와 저거 스노클링도 하나 봐요. 수상 레저 진짜 많이 하나 봅니다. 여기가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바다가 진짜 아름답습니다. 해수욕장과 가까워질수록 짙어지는 이 풍경이 이상하게도 낯이 익은데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거리가 우리나라 태안의 대천해수욕장과 상당히 닮아있는 모습이었어요. 황금빛 노을을 머금은 새하얀 모래들로 뒤덮인 이 해변가는 신압으로 찾아온 여름을 마중 나온 연인들, 그리고 가족들의 따뜻한 시간들로 초여름의 시작을 그려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나는 도대체 언제? 이제 다시 숙소로 가서 이제 영업하실 시간에 저는 바이크 정비를 할 건데요. 그동안 못했던 바이크 세차도 좀 하고 아까 샀던 오일 교체도 좀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시골과 닮아있는 들판길을 휘 내달리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영철님은 영업 준비를, 저는 바이크 정비를 시작했는데요. 물론 정비소에 맡기면 편할 노릇이지만 저는 돈은 없고 시간만큼은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항상 몸으로 떼어왔던 편입니다. 게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전반적인 정비 지식은 알고 있어야겠더라고요. 이렇게 일본 최북단까지 다시 달릴 준비를 마치고서 목욕도 잊지 않는데요. 전업 정비사셨던 영철님의 장비 덕분에 40일 동안 캐캐 묵었던 먼지들도 쉽게 내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인의 일본 일주라는 다소 특이한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손님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는데요. 야, 너 여자친구 있어? 아니? 니혼이 이슈 다이조부? 오케이. 마이 백시트. 괜찮아요. 이때 냉큼 뒷좌석에 태우고 떠났어야 했는데 다음 버스는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정비 다 끝내고 마트에 장 보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거든요. 이건 제가 사야 됩니다. 무조건 제가 사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던 영철님에게 이번만큼은 제가 선물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윤아, 다양하게 있는 거 한번 먹어볼까요? 형형색색이었던 오늘의 마지막도 다채롭게 장식할 음식도 사고요. 오늘 충분할 거예요. 이 지역을 제외하곤 찾아보기 힘들다는 특산품 매실주도 함께 구매를 합니다. 한번 하시죠. 간사이 지방의 매실 특산물 특산. 이렇게 생긴 건데 귀하다고 합니다. 마트에서도 구하기 조금 힘든 주예요. 저도 술 잘 안 먹는데 한 번씩 블레이드 나오면 먹어요. 오늘도 정비하고 세차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야, 이 매실주가 구하기 힘들만한 게 제가 먹어봤던 그 어느 매실주보다 향이 진했어요. 맛있는 술 안주와 함께 일본 일주를 진행하며 느낀 점까지 곁들여 보는데요. 처음에 고속도로가 좀 신기하잖아요. 네. 한국인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재밌고 조경이나 네. 자연 풍경 자체를 엄청 잘 해놨어요. 일본은. 그래서 처음에는 와 재밌다 이래서 갔는데 그 장면만 계속 나와. 그리고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길을 계속 직진만 해야 돼.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그건 괜찮은데요. 터널을 한 20분짜리 그 터널 들어가잖아요. 미치겠네요. 터널 20분이야. 네. 그런 터널이 있어요. 가나분 있어요. 와 제발 휴게소 나온다. 휴게소 나온다. 일본 휴게소 잘하거든요. 있어요. 맞아요. 고속도로 여기서 진짜 없더라고요. 네. 진짜 미치노이키가 진짜 잘 돼 있는 거였어. 정말 가까이 간격이 좋게 이렇게 있잖아요. 고속도로는 휴게소가 없어.
전 지금 여기 영철림네 가게에서 이틀 동안 정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원래 오늘 떠나려고 했었는데 내일과 모레 비바람이 예보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1호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인 것 같아서 비가 그칠 때까지 영철님네 집에서 이틀 정도 더 머물다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도 비가 내리기 전에 뭐라도 더 보고자 움직여 볼 건데요. 여기 히키마을 앞바다에 보면 토리케토쿠츠, 즉 깃털 동굴이라는 멋진 자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다녀와 보려고 합니다. 가시죠. 일본은 자연 명승지를 들어갈 때는 언제나 이런 원시림 같은 정글 같은 자연들이 허다하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자연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 깃털 동굴은 간조시 바다를 향해 길게 뻗은 바위들이 마치 새의 깃털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는데요. 만조시에는 바다에게, 간조시에는 사람에게 그 무대를 내어주는 너른 마음을 가진 공간이었죠. 이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역시나 두 개의 큰 조각. 파도 형제들의 손장난으로 만들어낸 두 개의 큰 동굴입니다. 인간에게는 억겁의 세월이겠지만 자연에게는 찰나의 손길로 파놓은 30m 남짓한 길이의 동굴. 또 한 번의 억겁이 흐르면 시코쿠의 이오키 동굴처럼 녹음과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겠죠. 또 겹겹이 쌓인 수많은 시간의 흔적들은 어떻고요? 이 셀 수도 없이 겹겹이 쌓인 지층들을 보니까 인간의 세월은 자연의 세월 앞에서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웅장한 자연들과 대면할 때면 찰나 같은 인간의 시간을 다시금 깨닫고 과연 나는 이 짧은 시간을 한 톨도 흘리지 않고 가치 있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일본 와서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관광이라는 것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연고지가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네요. 다시 한번 영철님에게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운전 성실을 이루는 우리의 부산입니다. 바닷가 다녀왔는데 왁스 코팅이랑 방호제, 방진 이런 거 다 발라가지고 완전 그냥 쇠처럼 만들어주셨습니다. 와. 어차피 곧 더러워질 바이크라는 걸 알면서도 보란듯이 멋지게 완주해내 보이라는 응원의 마음이셨겠죠. 제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셨던 영철님이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손을 거두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한 거라곤 설거지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고생했다며 데려갈 곳이 있다는 영철씨.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약 30분간 밤거리를 달려 다시 한번 시내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는 길에 와카야마가 간장으로도 유명하다 하시더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소유라면으로 유명한 체인점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이름이 미쿠소바인데 국물 보세요.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제가 식당에서 소유 라멘을 먹은 것도 처음이라 맛평가를 하기에는 어렵고 적어도 진한 돼지 육수와 간장의 조화는 제 혀를 즐겁게 하기 충분했죠. 이렇게 먹어. 이마. 한국 먹는 사람 한국 엄마인데. 그 어쩌면은 한국 사람 안에 다른 밥을 타 먹어. 한국 사람만. 한국만 이렇게 먹는답니다. 밥도 이렇게 들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완뽕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햄버거 데스. 앞으로 남은 여행의 나날들이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는 영철님과 시간을 보냈으니 오늘은 미야코 형수님과 하루의 마지막 문장을 장식하기로 합니다. 똑같다. 한국 남자도 일본 남자도 똑같다. 결혼하면 똑같다. 결혼하면 똑같다. 근데 결혼까지 와 한국 남자가 레디 퍼스트. 사기. 사기? 사기. 거짓말. 사기. 알았다. 똑같다. 일본 남자든 한국 남자든 똑같이 도둑놈이다.多分 아마 유럽파도 아메리카도 똑같다. 똑같다. 전 세계 남자가 합은 똑같다. 絶対一緒。여자도 여자도 결혼까지 결혼하면 다르다. 그래서 똑같다. 여러분 이게 진솔한 これ YouTube でしたら 결혼 또 다운데 한국도 지금 결혼 사람 많이 없어. 일본도 없어. 지금 이 얘기가 나가면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결혼을 안 하는데 이 얘기 나가면 더 안 한다고? 문제 안 돼. 진정한 조언가는 해결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는 법이죠. 결혼을 장려하는 미야코님에게 솔루션도 제공받았습니다. 결혼 무리하면 일본 오세요. 한국 남자 있어 하면 일본 여자, 한국 남자 만나고 싶어. 많이 만났다. 만나고 싶어. 공부하고 싶어. 여자 많이 온다. 하고 아랍 사람 남자 없어. 얘기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일본 여행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내 뒷자리에 일본 여자 태우고 오라고 했거든요. 괜찮은 생각. 우리도 지금 한국 남자 있어요. 근데 여자가 만나고 싶어 여자 많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소신 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 번호는 010-9797. 네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4일차와 5일차에는 예보대로 굉장한 비바람이 쏟아붓는 바람에 영업을 접고 다같이 시내로 향했습니다. 담배가 미쳤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토레토레노유 온천. 야, 폭우를 맞으며 즐겼던 옥상 노천탕의 경험은 정말 끝내줬는데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하는 게 늘 아쉽네요. 그리고 온천에서 우연히 만난 부산 단골 손님과 함께 현지 수산시장도 둘러봤는데요. 마그로. 참치. 적어도 제 경험에선 한국 시장에선 마주치기 힘들었던
다소 생소했던 음식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소, 이건 사슴. 사슴 육포는 처음 본다.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건 진짜 신기해요. 저 살면서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봤거든요. 얘랑 딱새의 중간인 것 같아요. 이 녀석의 이름은 아사히 가니, 한국어로 닭게라고 불리는 녀석인데요. 살은 많이 없지만 내장 맛이 끝내준다고 합니다. 이 녀석도 제 버킷리스트에 넣어놔야겠네요. 이런 새우도 진짜 처음 봤어요. 이거 새우 이름이 뭐예요? 한국어로 단새우, 단새우라는 거예요? 일본어로 아마에리. 슈퍼 딜리셔스래요. 시장에 온 김에 다소 만나기 힘들다는 단새우도 한 움큼 담아 갑니다. 도란이 모인 마지막 날 밤. 몰래 찾아온 향수 때문에 한국의 향이 진하게 묻은 쭈꾸미 볶음도 부탁드려 봤는데요. 매워요? 우리 매워요? 떡볶이로 제가 내일 떠나는데 또 한국 음식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형님한테 요리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매운 걸 정말 못 먹어서 평소에는 쳐다도 안 보는 음식인데 해외에 나온 지 2달 가까이 되어 가니까 매콤한 게 또 그립더라고요. 이타다키마스. 덕분에 마지막까지 한국의 기운을 꽉꽉 채워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침낭까지 선물을 주셨는데요. 제 여행기를 함께 해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침낭을 안 가져와서 고생했던 모습들을 마음속 한켠에 담아두셨나 보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를 제가 살게요. 아니 그냥 가져가. 그냥 가져가. 감기 걸리는 게 더 힘들어. 내가 더 걱정해. 걱정하는 용보다 이게 더 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형님한테 받은 거에 비하면 진짜 턱없이 부족한 돈인데, 그리고 이 돈을 절대로 또 받으려고 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몰래 놔두고 가는데 그 대가에 대한 보상이라보다는 다음에 또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오면 그분한테 써달라고 그런 의미로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돈마저도 쫓아오셔서 돌려주시긴 하셨지만요. 지금 현재 시각 7시쯤 되었는데요. 저는 출발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내비를 찍어보니까 운전만 거의 한 8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서둘러 라면만 먹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발하는 그 순간까지 신경 써주시는 모습 잘 완주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네,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진짜 잘 쉬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천천히. 중간중간 연락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발이 안 떨어져.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을 품고 일본 북쪽 끝을 향해 다시 길을 나섭니다. 혼슈의 초입부터 잊지 못할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해준 하늘에게 그저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할 따름이었죠. 건네받은 이 따뜻함들을 다시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전달자가 되리라 다짐하며 핸들을 꽉 쥐어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본격적인 혼슈 여행의 시작. 태평양과 어깨를 나란히 한 바다 와카야마의 해변도로로 시작해 지천에 흩뿌려진 푸름을 한껏 끌어안아 볼 건데요. 이 황홀한 자연의 전시회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She's a little bit crazy.